아시나 H학의 18기 이민지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킬 박사 하이드라는 책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1886년에 런던에서 쓴 책으로, 제가 읽은 책은 아로파 출판사의 책인데, 이 책은 2016년에 발행되었으며 이현주가 원gin입니다. 지킬 박사 하이드는 소설에서 인간의 선과 악의 내면적 모순을 다루며 서양 문화에서 중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19세기 사회의 양면성을 꿰뚫듯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와서도 인간의 조명한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소설의 주거에는 수많은 영국과 영화 작품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185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태평을 앓았고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1867년에는 에든버러 대학교에 토목 전공으로 입학했으나 법학과로 도중에 그만두게 되고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변호사보다 이야기를 쓰는 것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1873년에는 시드니 콜빈 교수를 만나고 그의 소개로 유명 잡지에 연기 수필을 발표하게 됩니다. 1875년에는 변호사 자격 시험을 통과하였지만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작가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1850년에는 스티븐슨이 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 파리에서 혼날 아내가 된 페리 오즈본을 만난 후 2년 후 그녀와 함께 첫 번째 작품을 발표합니다. 1867년 여러 작품을 발표하고 1879년에 페리 오즈본과 결혼하였습니다. 1883년에 쓴 보물섬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유명세를 얻게 되었고, 그 후 마크하임 스체도울꾼 지킬 박사와 하이드 등을 출간하였습니다. 1894년 11월 그는 매출로서를 허가하게 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시대적 배경은 빅토리아 시대인데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영국 사회의 빅토리아 시대에서 이중성과 도덕적 모순을 반영한 문학 작품입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빅토리아 여왕이 통치한 시기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릴 정도로 막대한 부를 얻은 때였고, 증리기관 같은 기술적 혁신을 거듭했고, 도시가 급속도로 향상하면서 선거제도의 개혁이 일어나고 부르주아 계층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에도 노동자들의 착취와 식민지의 고통이라는 이명이 공존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영국은 이 사회 경제적 변화가 남긴 그림자를 외면하고 대영제국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였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적 변화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촉진되면서 도시로 모여든 대규모 인구가 자본가 계층을 형성했고, 인구의 도시 집중과 부의 편중 때문에 계층 계급 간 갈등과 대립이 심했습니다. 조석주의와 종교적 경건함을 지배하던 시기로 상류층은 사회적 불공과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으며 많은 감시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위상과 호의호식을 여겨지기도 했으며, 상류층은 사회에 만연한 여러 문제들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은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펼치며 대영제국을 건설하면서 식민지 민중들을 착취하였고, 이러한 식민지의 현실을 영국인들은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이 빅토리아 시대에는 낭만주의 문학에서 사실주의 문학으로 넘어가는 시대로 당시의 모순과 사회적 문제를 풍자하는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였고, 소설이라는 장르가 부상했으며 당시에 힘내지던 관습이나 사람들이 가졌던 특징과 관심사가 소설을 통해 재해석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교통발전과 출판업에 대중화는 이야기가 대중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 이야기에서는 리처드 엠피드는 오래된 2층 집에 지나며 기이한 이야기를 어터슨에게 들려줍니다. 엠피드는 어느 날 한 남자가 소매를 밀치고 무심하게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남자를 붙잡아 사건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며 100파운드를 요구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의 방치된 집으로 데려가 수표를 건넸고, 수표의 서명에는 유명한 인물이었던 지킬의 이름이 써져 있었습니다.
오토스는 식사를 마친 뒤 서재로 가서 지킬 박사의 유언장을 꺼내보았고 유언장에는 지킬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이 하이드에게 돌아가며 3개월 이상 실종 내 경우 하이드가 그의 지위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토스는 이 유언장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친구 레니언 박사를 찾아갔지만 레니언 박사도 지킬이 별난 행동을 하며 관심사가 달라진 지 오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오토스는 하이드를 직접 만나고 싶어서 하이드가 드나드는 오래된 집의 문 앞을 자주 찾아가서 마침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오토스는 하이드가 지킬 박사의 집에 있는 실험실에서 지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오토스는 지킬 박사와 저녁 식사 중에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권유했지만 지킬은 신경 쓰지 말라며 필요하면 언제든 하이드를 없앨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지킬은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이드를 너그럽게 대하고 그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오토슨에게 부탁했습니다. 1년쯤 뒤에 런던은 하이드가 노신사를 무차한 폭행한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봉투에서 오토슨의 이름이 발견되어서 그는 경찰서로 가 신원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듣고 하이드가 범인이어서 하이드를 수배하려 했으나 목격자들은 하이드에게 기형적인 인상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각기 다른 내용을 묘사해 수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토스는 지킬 박사를 찾아가 살인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고 지킬은 하이드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킬은 하이드가 쓴 편지를 오토슨에게 맡아달라고 부탁하며 유언장도 하이드가 적혀있다고 밝혔지만 오토슨이 집을 나오면서 집사에게 편지를 전달한 사람들에 대해 물었을 때 권고지밖에 받지 않았다는 대답을 듣고 의문을 품어 필지 연구자의 베스트에게 편지 감색을 요청했고 베스트는 지킬과 하이드의 피지가 유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이드에게 형사혐이 걸렸지만 그의 형광은 여전히 무효했고 오토슨과 지킬은 특징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킬은 다시 운전하면서 오토슨을 멀리했습니다. 오토슨이 레니언 박사를 찾아갔을 때 레니언은 쇠약해도 공부에 찬 눈빛으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했고 지킬에 대해서 묻자 레니언은 지킬은 나에게 죽은 사람이라 답했습니다. 이후 지킬은 다시 운전을 시작했고 레니언이 사망 후 오토슨은 그의 편지를 열었으나 지킬의 사망 또는 실종 전까지 본인에 피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토슨과 엔피드는 하이드가 들어갔던 집 뒷문 앞에서 하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문이 지킬의 집과 연결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마당으로 들어간 두 사람은 소문 너머로 숲을 우울한 지킬을 보았고 대화를 시도하려 했으나 지킬의 얼굴에 갑작스러운 공포와 절망의 표정이 떠오르며 지킬은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그 짧은 순간 지킬의 모습을 본 두 사람은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지킬 박사의 집사가 오토슨을 찾아와서 지킬 박사가 죽은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들린다며 함께 가달라고 했고 그 방문을 연 뒤에 지킬이 죽어있다는 걸 확인하고 레니언 박사는 지킬의 편지에 따라 레니언 박사의 편지를 뜯어보게 되는데 레니언 박사의 편지에서는 지킬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들어있었고 지킬은 이 편지에서 레니언 박사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는데 첫 번째 부탁은 지킬의 집에서 분말, 약병을 공책이 든 서랍을 가져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부탁은 지킬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랍을 받으러 온 사람은 불쾌하고 비정상적인 외모를 가졌으며 이 제로절로 약을 제대로 마신 뒤 헬리지크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변화를 목격한 레니언은 그가 하이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다고 느낍니다. 헬리지키의 진술에서는 헬리지키 자신은 도덕적이고 명예로운 인물로 존경받지만 속에는 향락을 탐하는 어두운 면을 숨기고 있다고 밝히며 지키는 인간의 성과 악이 분리된다며 서로 충돌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지킬은 성과 악을 분리해줄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약을 먹자마자 고통을 느끼지만 곧이어 기분 좋은 자유를 느낍니다. 약을 복용한 후 지킬은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사악한 인격으로 변신하며
하이드는 왜소하고 비뚤어진 외모를 지녔었습니다. 지킬은 하이드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범죄와 쾌락을 추구하고 지킬은 하이드의 악행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생각에 양심의 갇히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하이드는 점차 더욱 잔인하고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되며 거리에서 한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는데 지킬은 하이드로 변신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그의 사악한 분노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느 날 지킬은 헨리 지킬의 모습으로 잠들었는데 하이드로 깨어나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며 이후로부터 지킬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하이드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변신하는 약의 효과가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하이드로 변신한 후에는 지킬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생을 마감할 결심을 합니다. 대표적 견해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인간의 이중성을 탐구하며 성과학이 이분법적으로 나뉘지 않는 복잡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지킬과 하이드라는 상반된 인격을 통해 스티븐스는 인간 내면의 어두운 욕망과 억눌린 본성을 보여주며 그는 당시 빅토리아 시대 사회가 요구했던 엄격한 도덕성과 규범으로 인해 욕망들을 억압하였던 모습을 반영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은 여러 사회적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중산층과 상류층은 도덕성과 신사다운 품위를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의 가난하고 범죄, 차별폭력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식민지 착취를 하고 억압하는 등 부정적인 면모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정된 욕망이 억압되는 환경에서 지킬 박사는 하이드로 변하여 억눌린 본성을 해방시키지만 결국 그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지킬의 내면적 갈등은 당시 영국의 제국주의화를 원했다고 생각하였는데 제국주의적 가치와 억압적 행동 사이에서 영국인은 표면적으로 도덕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킬의 내적 갈등과 파멸은 영국인들의 당시 도덕적 딜레마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인간이 누구나 내면에 긍정당하고 싶지 않은 기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의 대비를 통해 인간의 내면의 갈등을 강조하며 지킬은 자신의 선한 면모를 유지하려 하지만 또 하이드라는 악한 자가 그를 잠식하고 맙니다. 이는 인간이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본성을 억제하려고 할수록 그 본성이 더 강하게 표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두운 부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